안녕하세요. 내멘토 모리스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외부의 힘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믿을 때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희생자라고도 생각이 되죠. 여기서 비폭력 대화는 내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과 그 원인을 분리해서 감정적으로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감각 정보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소리나 광경과 같은 외부적일 수도 있고 생각이나 기억과 같은 내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우리의 생존 기회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이 정보가 즐거운지 불쾌한지 중립적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인식 없이 이 자극들은 기회에 접근하는 것보다 위협을 피하는 쪽으로 편향되죠. 우리 뇌의 편두체에서는 종종 우리의 이성적 뇌가 자극을 처리하기 전에 반응하여 감각 자극으로부터 강렬한 감정적 반응, 충동적인 행동 및 인식 왜곡을 유발합니다. 특히 편도체는 특정 자극과 공포 반응을 연관시키죠. 그리고 과거의 잠재의식 속에 있던 사건에 관한 기억을 일깨웁니다. 사건이 우리에게 더 감정적이고 충격적일수록, 그리고 우리 삶에서 더 일찍 일어났고 더 많이 반복되었을수록 편도체의 각성의 빈도, 지속 시간,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뇌의 인지 처리 능력이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형 환경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신체 반응을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 감정의 원인은 뇌의 감정을 유발하는 편두체 관점에서 보면 태아 8개월까지 높은 수준의 성숙도를 달성해서 출생전 자극과 공포 반응을 연관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뇌 성장의 90%는 생후 5년 이내에 진행이 되죠. 따라서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은 어떤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지를 결정해서 뇌의 구조를 형성하고 그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초기 양육에서 부모로부터 공감적 교육을 받은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따라서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가기 힘든 건 우리의 뇌가 어린 시절 많은 부분이 형성되었다는 부분이 크고, 바뀌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나의 불안정한 정서가 어린 시절로만 결정된다고 하면 너무 절망스러울 겁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뇌의 특징 중 하나인 신경가소성에 따라 뇌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뇌가 안정 애착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애착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감정의 원인은 우리 뇌 작용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뇌 메커니즘을 신경가소성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훈련함에 따라 바꿔나갈 수 있죠. 편도체에 따라 감정으로부터 인지가 왜곡된다면 그 순간 알아차리고 인지적 해석과 의미에 대해서 재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동을 관찰하고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편도체가 활성되었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려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신체 감각이 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더 어려운 상황을 포함해서 나의 충동적인 반응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환경 조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반응으로부터 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강화하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대화에서는 매주 연습 모임이 열리고 있고, 그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생겨왔던 그 패턴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 그리고 특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알아차림이 일어난 순간 그 뒤에 있는 자동적인 생각을 탐구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동적인 생각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인 반응과 사고의 순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뇌의 신경 경로를 만들죠. 몇 번의 마음챙김 호흡은 특히 날숨을 길게 하는 경우 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호흡 이외에도 깊은 숨쉬기, 몸에 대한 마음챙김, 의식적인 신체의 이완, 물 마시기와 같은 행동들을 선택해서 스트레스로부터의 반응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자기 공간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자기 공감은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관련해서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알아차리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자극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극 자체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죠. 그 생각과 연결된 관찰은 무엇이고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뒤늦게 이러한 사고 패턴을 탐색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극이 되는 시점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극과 원인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을 감정의 원인으로, 우리의 행동을 감정의 원인으로 보는 방식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패러다임을 이동하는 것이죠. 자기 공감은 우리가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감정의 내부적 원인은 외부의 자극이 직접적인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뇌 내부적인 처리 과정, 특히 편도체의 반응이 우리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는 외부 상황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지만 신경가속성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변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정적인 정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자기 공간과 감정의 재구성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신체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반응을 인식하고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인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정적 충동에 대한 자각도 키우고 감정적 반응에 대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감정 반응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극을 감정의 원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원인이 우리 자신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반응에 대한 우리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극과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마음 챙김 호흡, 깊은 숨쉬기,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의식적인 신체 이완, 물 마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고 감정적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연습은 자극의 입구에서 조절하기인데요. 우리가 자극을 받는 순간 신체 감각에 대한 자각은 우리의 욕구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준비로 자극이 되는 시작 지점을 알아차리는 데 돕는 연습입니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제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은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중간중간 일시 정지를 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특정 자극을 떠올려 보세요. 그 특정 자극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나를 그때 그 자극 상태로 끌고 갔습니까? 그리고 어떤 감각과 관련이 되었을까요? 나의 신체 감각 중에 어떤 감각? 어떤 몸의 긴장 중에서도 어깨가 뻐근하다던가 아니면 손에 땀이 난다던가 그 순간 어떤 감정이 가장 두드러지셨어요? 어떤 분노였을까요? 당혹감이었을까요? 아니 수치스러움? 답답함? 자, 그럼 생각을 감정의 원인으로 보고 마음 챙김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 당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내가 들어가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극을 상상하면서 숨을 쉬면서 그 상상 속에서 감각적인 경험을 한번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그 경험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자극에 내가 들어가서 그대로 다시 경험한다.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때 나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때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나요? 그 나의 욕구를 느끼면서 그 욕구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글로 써도 괜찮고, 그리고 그 감정, 그 욕구를 떠올렸을 때의 감정과 신체 감각에 충분히 머물러 보세요.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지금 여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 연습 시간, 아니면 오늘 내용은 나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했을까요? 이 순간을 끝까지 함께한 자신에게 축하와 감사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